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터져나온 고함이 인천의 유명 자동차 전시장 한복판을 뒤흔들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의 출처를 향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호스트 박성철이 가볍게 모자를 눌러쓴 손흥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경비, 저 사람 당장 끌어내. 잠깐만요. 저도 여기 예약하고 온 손님인데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 조금 떨렸다. 예약? 네가 어떤 예약을 했든 난 몰라. 지금부터 여길 당장 떠나. 이곳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야. 박성철은 주변 시선을 의식도 하지 않은 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흥민을 내쫓으려 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옆에서 한 여성 고객이 얼떨결에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찍어두려는 듯 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지금 대놓고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문객도 동조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박성철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누군지 몰라. 이 사람 요즘 해외에서 뭐 했다나. 어쨌든 우리 전시장에서 할 일 없으니 나가라고.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시장 직원 몇 명이 어색한 표정으로 슬그머니 다가섰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날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단 몇 초 만에 소란스러웠던 전시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진 시선들이 곳곳에서 빛났다. 누군가는 저게 손흥민 맞나? 하는 놀라움으로, 또 누군가는 저런 무례한 상황을 정말 그냥 둬야 하나? 하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여기가 인천에서 제일 큰 럭셔리 자동차 쇼룸이라더니 뭐가 럭셔리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구석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켠 한 유튜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찍어서 라이브로 넘기면 난리 나겠는데?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사람이 경계하듯 눈을 흘겼다. 아, 일단 좀 조용히 해봐요. 저분이 지금 무슨 모욕을 당하는지 제대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쇼룸은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와 번들거리는 자동차 바디,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인 상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였다. 곳곳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매장 직원들이 형식적인 미소를 띤 차에 고객들에게 시승 절차를 안내하는 등 평소에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우아함이 단숨에 깨졌고 대신 적막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딜 보고 있어? 저기 촬영하는 사람들 당장 카메라 끄라고 해. 박성철이 난감해하는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런 거 전부 문제된다고.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팀장님, 일단 진정하시죠. 저분 손흥민 선수 같아요. 최근에 해외 일정 마치고 잠깐 들르신다고 들었는데요. 손흥민이면 어쩔 건데 유명하다고 여기가 무료 체험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그런 사람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우리 차에 특별 시승을 받아놓고 여길 또 찾아온다고? 지금 이 전시장에선 우선순위가 달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몇몇은 황당해하며 휴대폰을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어떤 이들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제가 지금 기다린 지 한참 됐는데 저분만 쏙 빼서 쫓아내는 건 좀 아니죠. 복장부터 세련된 모습의 중년 남성이 분노를 억누르는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다. 모두 손님 아닙니까? 그리고 저분이 손흥민이면 이 전시장에도 좋은 홍보 기회가 될 텐데 왜 이러십니까? 홍보는 무슨? 나 같은 사람과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하려면 시간을 예약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야지.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름값만 믿고 우릴 깔보는 거야. 박성철은 여전히 단호했다. 제가 언제 깔봤습니까? 손흥민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차를 보러 왔고 다른 분들과 똑같이 시승 신청하고 줄까지 섰어요. 그런데 직원분께서 저를 그냥 구석에 앉아 있으라고만 해서 그게 문제야. 구석에 앉아 기다리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나? 손흥민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불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 순서대로 시승을 받는데 저만 한참 기다려야 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
유명인이라고 해서 대접받기를 원했나 보지? 여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자 주변에서 일제히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하는 항의가 이어졌다.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고 눈을 반짝이며 영상을 찍던 유튜버는 실시간 중계를 시작하는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자, 여기 인천의 유명 브랜드 자동차 쇼룸 현장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예약하고 방문했다는데 한 호스트가 완전히 무시하고 막말을 퍼붓고 있습. 여러분도 보시죠. 이렇게 유명인이라고 대우해주기 싫다는 식으로 잠깐 라이브 방송 끄세요. 박성철은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다. 안 끄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부른다고요? 유튜버가 피식 웃으며 반문했다. 불러도 좋아요. 이건 영상으로 남길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 시장에 여러 고객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런 식으로 대하면 이 브랜드 이미지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비난이 속출했다. 그때 멀리서 보안 요원이 2명 달려왔다. 죄송하지만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박성철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 사람들, 특히 저 모자를 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손흥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왜 나가야 하죠? 제 잘못이 뭔데요? 보안 요원 한 명이 당황하며 박성철을 쳐다봤다. 박 팀장님, 저분이 정말 예약 손님이면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습.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전시장의 매니저고 지사장급이랑도 이야기 다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지시만 따르면 돼. 하지만 회사 전체 지침상 이렇게 손님을 내 말이 회사 지침이야. 박성철의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거칠어졌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노 어린 탄식이 흘렀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SNS에 바로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며 따지듯이 말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기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한껏 상기된 얼굴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꾹꾹 눌러 담았다. 저는 두바이에서 이 브랜드의 접근성 개선 모델을 시승해 봤고 한국에서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같은 모델을 여기서도 테스트하고 피드백 주기로 약속까지 해두었는데 박 팀장님께서 예약 시스템을 무시하시니 황당합니다. 두바이에서 시승? 유명인 행세하려고 특혜받은 거겠지.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 만들려는 쇼 같은데 여긴 그런 홍보용 무대가 아니라고. 전시장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일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분은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잖아. 그리고 불과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특수 조정된 차량을 시승했다고 크게 기사도 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걸 특혜로 몰아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유명인이라고 괜히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것 같아. 한편 박성철은 스스로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았다. 나 전에 해외 출장 다니면서 귀빈 접대를 얼마나 해봤는지 알아? 이 브랜드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VIP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자리 차지하는 건 안 통한다고. 게다가 나는 본사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본사 지침에 유명인을 모욕하라고 쓰여 있나요? 옆에서 다른 고객이 쏘아붙였다. 그게 아니라 특별 대우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지. 특별 대우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다른 손님과 동등하게는 대우하셔야죠. 갈등이 깊어질수록 전시장 곳곳에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는 손흥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누군가는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며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성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 혹시 사전에 따로 전화 주신 거 맞나요? 어떤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물었다. 네, 몇 주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두바이에서 활용한 접근성 시스템 시연을 직접 보시겠다고 해서 도착 일정을 맞춰서 들르기로 했는데 그건 아마 본사에서 넘어온 서류일 텐데요. 박 팀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신 듯합니. 저희가 회의 중에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몰랐으니까. 그리고 여긴 내 구역이니까 내 말이 우선이지. 뭐든지 자기 입맛대로 되는 줄 아나? 이에 직원은 진땀을 흘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손님께서는 원래 예약대로 시승이 가능하실 텐데요. 손흥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면서 담담히 말했다. 저도 선의로 접근한 거였습. 한국에서의 접근성 차량 확대를 위해 제가 직접 느낀 점을 피드백하고 싶었어요. 두바이에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선 장애인, 고령자, 다양한 소비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차량을 모두가 함께 시승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인상 깊었고 한국에도 그 기술을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어딘가에서 작게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선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진심으로 참여하신다던데.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모르겠네. 이 브랜드가 접근성 관련해서 선두주자로 언급되긴 했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 실망스럽네요. 박성철은 점점 수세에 몰리는 듯 보이면서도 여전히 날이 선 목소리를 거두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실제 구매력 있는 BP들이 원하는 건 이런 추가 기능이 아니라고. 괜히 쇼나 버리면서 홍보하는 거. 나는 못마땅하다. 손흥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쇼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 저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다른 환경의 분들과 함께 차를 체험해 봤고, 됐어. 어디서 아름다운 스토리 만들지 마. 난 그런 거 상관없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어이구 하며 탄식을 내뱉었다. 그때 한쪽에서 전시장 매니저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죠 여기? 손님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김 부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어느 직원이 안도하며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성철이 그 말을 끊었다. 김 부장님도 아실 겁니 여기 셀럽이 오셨다면서 뒤를 봐달라고 해서 난처하네요. 저희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유명 인사가 오니 직원들이 호들갑을 떨고 그러자 김 부장은 불안한 눈길로 손흥민과 주변 고객들을 둘러봤다. 제가 알기로는 본사와 협의된 프로젝트 일환으로 손 선수께서 접근성 관련 시승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습. 저희가 감사해 하며 모셔야 할 뿐인데 뭐 감사? VIP 명단에 없는데 왜 감사해야 하죠? 저는 그런 프로젝트 들은 적이 없는데요. 박성철이 콧방귀를 뀌었다. 박 팀장님, 그건 이미 본사에서 우리 지점에 공문까지 보낸 사안입니. 지난주 회의에서 분명 공유되었고요. 혹시 그날 팀장님께서 지사장님 댁으로 급히 가셨던 날이라 놓치셨을 수도 있겠네요. 순간 박성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 김 부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내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셔서 편안히 대기하시면 저희가 바로 시승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좋게 내오며 갈 일이 아닙니다. 하고 끼어든 건 전시장 한쪽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단골 고객이었다. 이 정도면 제3자가 봐도 심각하게 무례한 응대임니 저분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태도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요, 이 영상 인터넷에 벌써 올린 사람도 있을 겁니 손 선수뿐 아니라 다른 고객도 불쾌해하고 있어요. 김 부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무마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박 팀장님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만 저도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협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불쾌한 경험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굳이 유명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저도 일반 손님처럼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변에서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라는 동조가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박성철은 점점 말문이 막혔는지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난 단지 회사의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이 전시장 규모와 명성 유지하려면 아무나 들어와 구경하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나요? 중년 여성 고객이 핏대를 세우며 대꾸했다. 아무나. 손님은 모두 손님이죠. 더구나 그분이 당신 말대로 정말 유명인이면 회사 정책 홍보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난 허튼 공명심 챙기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두바이에서 쇼해놓고 여기 와서도 쇼하려는 거 아니냐고. 쇼라니요. 저는 진짜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소비자를 대변하는 마음으로. 손흥민은 점점 목소리를 떨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보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려고 한 건데요. 그 순간 곳곳에서 지금 너무 지나치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고 차별 아니냐라는 말이 쏟아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박 팀장님, 일단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녹화까지 됐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박성철은 다소 과격해 보일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회사 상층부와 직접 이야기해 볼 테니 다들 빠져. 손흥민은 서서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도 원칙을 어기고 싶지 않습. 다만 이미 시승 예약을 했고 본사 측과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 설명 없이 저를 무시하고 쫓아내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본사에 연락해도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 내가 이 전 시장을 책임지고 있으니 내 권한이 우선이야. 그때 한 노신사가 무거운 기색으로 나섰다. 박 팀장님, 이번에 크게 잘못하고 계십니? 저는 이 브랜드에 차만 지금까지 세대째 타고 있는 사람입니. 손 선수의 의도가 정말 옳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 본사와도 연락을 해봤으니 지금처럼 버티시다가 나중에 뼈아픈 결과를 맞기 싫으시면 대화로 풀어보세요. 대화로 풀라니. 저는 이미 이 상황이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저 사람 편만 드니 내가 불합리해 보이겠죠. 하지만 난 이 전시장의 품격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품격이란 건 누구를 배척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노신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묵직하게 박성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 했다 됐습니다. 결국은 다들 저를 몰아붙이네요. 오케이, 오늘은 그냥 본인의 힘으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하지만 난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박성철은 언성을 높이다가 주위를 둘러보며 더욱 예민해졌다. 이렇게 영상 찍어서 뭐 하려고요? 다들 관심 가져주는 척하면서 자극적인 장면만 올리면 끝이잖아. 본인 말에 책임질 수 있으면 상관없죠. 이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명백히 차별하는 발언이니까요. 유튜버가 응수했다. 방금도 접근성 관련 기술을 쇼라고 폄하했고 손흥민 선수를 공개적으로 무시했고 그러자 군중 안에서 목소리들이 격렬하게 교차했다. 이거 완전 난리겠는데 본사 측도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미 다 찍었으니 곧 인터넷에 퍼질 텐데. 김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득을 계속했다. 박 팀장님, 제발 여기서 그만두세.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을. 수습? 무슨 수습? 내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사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흥민이 결국 단호하게 선언했다. 제가 해외 투어 돌아오면 협력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무조건 억지 주장은 하지 않겠습. 하지만 분명히 사전에 약속이 있었고 서류와 녹취도 있습니다. 녹취라니? 네, 본사 홍보팀과 영상 통화하며 일정 협의했어요.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고 제가 내일 언론 인터뷰가 잡혀있습. 이 문제 그냥 넘어가기 어렵겠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커다란 파문처럼 번졌다. 한편 가까이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저희가 곤란해집니. 고객들까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동영상이 올라가면 제발 좀 닥쳐. 다 나한테 부담만 주고. 박성철은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포기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사이 행사 안내 방송이 흐르듯 매장 스피커에서 고지음이 들렸다. 잠시 후 XEE 브랜드의 특별 시승 이벤트가 시작됨니 참가 고객께서는 상담 카운터로 오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이 문구는 사실 오늘 예정되었던 접근성 개선 차량 시승 행사를 알리는 안내였다. 하지만 이미 전시장은 급격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요.
벌써 1시간 넘게 지켜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 중년 남성 고객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본사 홍보팀이죠. 여기 인천 전시장에서 엄청난 무례를. 상황은 점점 박성철의 의지와 반대로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본사의 고위 임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지 현장 스피커에서 직원의 음성이 들렸다. 지금 본사 이희정 부사장님이 연결되셨습. 해당 사건이 곧 온라인으로 확산될 거라고 하시네요. 최대한 빨리 대응하라고. 박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적 침묵이 전 시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이 지나가자마자 박성철은 숨을 거칠게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손흥민을 향해 쏘아붙였다. 좋아. 그렇게 모두가 떠들어대니 이제 내 목이 날아가겠군.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나? 손 선수라는 이름에 여기 와서 행사 망치고 난장판 만든 거잖아. 손흥민은 눈동자가 흔들리면서도 차분히 대답했다. 애초에 왜 저를 쫓아내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예약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시승을 하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안 왔으면 평온했을 거 아니야. 박성철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다. 헛된 이벤트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어. 본사에서도 괜히 접근성 확대 어쩌고 떠들면서 정작 중요한 VIP 고객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꼴을 난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제히 항의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애가 있든 없든 접근성은 현대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VIP만 대접받고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김 부장 역시 얼굴이 붉어졌다. 박 팀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기술은 미래의 핵심 가치고 본사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는 사안이에요. 무조건 VIP냐 아니냐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고요. 난 그런 공식 멘트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결국 다들 위선 떨고 있는 거잖아. 그 순간 한 여성 손님이 감정이 복받친 듯 말했다. 저도 아들이 지체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접근성 모델 발표 보고 진짜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 직원이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면 그동안의 희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을 마치자마자 주변 몇 명이 그녀를 토닥이며 달랬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분노가 뒤섞였다. 손흥민은 애써 누그러뜨린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제가 이번 테스트를 더 열심히 추진하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서였어요. 누군가는 이걸 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필요한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객들은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힘내세요라며 작은 응원을 보냈다. 그때 박성철이 마지막으로 폭발했다. 그래, 이젠 다 내 덕분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생겼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유명인 이름 팔아서 모든 이목을 끌었고 이렇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위선자들이지. 그만하세요, 박 팀장님. 김 부장은 소리쳤다. 더는 회사 망신시키지 마세. 저희도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반발하실 줄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전 시장의 분위기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고객들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술렁이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다. 보안 요원들도 어색하게 머뭇거렸다. 손흥민은 깊게 호흡을 고르더니 이렇게 결론지었다. 더 할 말이 없습. 제가 먼저 나가겠습. 그리고 본사 측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 오늘은 정말 씁쓸하네요. 그 말을 듣고 주변에서 이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시승 한번 해보셔야죠. 하는 만류가 이어졌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젓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대로 덮이지 않았다. 이미 전시장 곳곳에서 찍힌 영상들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졌고 회사 본사 홍보팀은 잔뜩 긴장한 채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대형 언론사들이 해외에서는 접근성 모델 시승, 국내에서는 무시당한 손흥민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였다. 결국 회사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본사의 공식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접근성 개선 모델 시승 일정이 내부 의사소통 문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못한 점,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손님께 심대한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경영진이 직접 영상으로 손흥민 선수와 모든 고객께 죄송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지점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접근성 관련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며칠 뒤 인천 전시장에서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졌다. 박성철이 시무룩한 얼굴로 매장 한쪽에 서 있고 주변에는 다른 직원들과 경영진까지 모여 있었다. 손흥민이 다시 전시장을 찾은 것이다. 오늘 이렇게 다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저도 충격이 컸지만 이 사안을 좋게 바꿀 계기로 삼고 싶었거든요. 손흥민은 매장 관계자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다. 부사장 이희정이 직접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접근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 팀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옆에서 마이크를 잡은 박성철은 어딘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그러나 다소 결연하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는 제가 회사 입장을 지키려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편견과 오만으로 손님들을 대했음을 인정합니. 특히 접근성 문제를 쇼라고 몰아붙인 건 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그 정도로 솔직하게 사과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맞아요.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응대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으브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 박 팀장님도 회사와 고객을 위해 나름의 기준을 지키려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접근성 프로젝트가 단순히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철은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솔직히 제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었습. 그래서 경시했던 거고 유명인이라는 점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해버렸어요. 이제 보니 이름값 이전의 한 명의 고객으로 존중해야 했던 거죠. 부사장 이희정이 마무리하듯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저희 회사는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를 시도할 겁니. 접근성 모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릴 계획입니다. 그 얘기에 직원들은 박수를 치면서 동의의 뜻을 표했고 전시장을 방문했던 다른 고객들도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사건이 오히려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떻게 고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박성철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접근성이라는 건 장애인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 누구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질 수 있고 임신이나 노령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쇼가 아니라 필수적 가치로 보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다. 박성철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전시장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되었다.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이 대형 스크린에 떠 있고 직원들은 고객에게 한 명 한 명 직접 사과와 함께 정책 개선 방향을 안내했다. 저희가 이번 일로 깨달은 점이 많습. 앞으로 접근성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새로운 매뉴얼도 마련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원래 예정된 접근성 모델 시승 행사가 조용히 재개되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번에는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있겠네요. 라며 웃었고 여러 고객이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보았다. 아, 이 핸들 모드는 사실 팔 힘이 약한 분도 쓰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 게다가 좌석 높낮이 조절 폭도 훨씬 넓어져서 휠체어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신장이 작은 분들도 안전띠를 쉽게 착용할 수 있게 했어요. 고객들은 이거라면 저희 부모님도 운전하실 수 있겠다. 이게 꼭 장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목적이네. 하며 놀라워했다. 본사에서 파견된 관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손 선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두바이에서 시범 운영했던 걸 여기서도 적용해 본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정말 기쁘네요. 이런 게 제대로 정착되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손흥민은 희망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즉석 발표를 통해 앞으로 각 전 시장에서 접수되는 고객 요청 중 접근성 관련 항목을 최우선 처리한다 라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그리고 오늘 일로 불편을 겪으신 손님들께는 추가 혜택과 함께 죄송함을 표합니다. 라는 안내도 이어졌다. 직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새로운 변화를 환영했고 고객들도 훈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알아서 이렇게 변화를 추진하다니 대단하네요.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고 바뀌는지가 그 회사의 진짜 가치죠. 손흥민은 겸손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그저 목소리를 보탰을 뿐입니. 또 이런 계기를 통해 시스템이 바뀐다면 저로서야 고마울 따름이죠. 옆에 있던 김 부장은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고객들에게 설명했다. 오늘을 계기로 저희 지점뿐 아니라 전국 매장에서 접근성 교육과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 이 문제를 널리 알려준 건 결국 여러분과 손흥민 선수, 그리고 각종 미디어의 힘이 컸죠. 다른 고객이 웃으며 질문했다. 손 선수, 혹시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 계속해 주실 건가요? 네, 기회가 된다면요. 애초에 해외에서 했던 시승 때도 제가 먼저 자청해서 참여했거든요. 가능한 한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전시장 직원들이 작은 제스처로 고객들에게 새로 마련된 휴게실과 안내 데스크를 소개했다. 이곳은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 문턱을 없앴고 안내문도 큰 글씨로 만들어둔 코너입니. 또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전시장 내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시스템을 설치 중이랍니다. 와, 생각보다 빠른데요. 정말 좋네요.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해보니 되는군요. 박성철은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고맙습. 제가 그날 정말 무례했던 건 알고 있습.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고객을 배려하려고 해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죠. 저도 박 팀장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묵직한 박수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따뜻하게 달아올랐다. 어느덧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관리부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대대적인 공지를 했다. 오늘을 계기로 저희는 전 지점에서 접근성 모델뿐 아니라 서비스를 전면 검토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친절한 경험을 제공하겠습. 또한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배운 점을 잊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함께 브랜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네. 이번에 깨닫고 달라진다면 앞으로도 믿고 이용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손 선수, 이 모든 변화에 큰 역할을 하셨네요. 한 고객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냥 제가 필요해서 찾아온 일을 계기로 다 함께 의견을 나눴을 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없었다면 문제가 묻혔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김 부장은 살짝 고개를 들이밀며 은근히 부탁했다. 혹시 이 일에 대해 언론사나 팬분들이 물어보면 저희가 노력 중이라고 좋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다. 그럼요. 이미 한 번은 충돌이 있었지만 사과하셨고 이렇게 개선점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다만 접근성 모델이나 고객에 대한 태도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입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듯 사건은 어느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함께 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최악의 갈등 상황에서 배운 교훈이 회사 전체를 움직였고 이미 이 전 시장에서 일어난 조치는 다른 지점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오늘 일은 많은 분에게 교훈이 될 거예요. 차량 접근성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언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졌고요. 유튜버가 마지막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가 불편 없이 이동할 권리를 갖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 서로가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저와 회사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믿습. 앞으로도 늘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오늘의 배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부장의 힘찬 목소리가 전 시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게요, 많이 배웠습.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볼게요. 한 고객이 미소 지으며 전 시장을 나서다 뒤를 돌아봤다. 이 브랜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테니 이렇게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를 꼭 이어가 주시길. 네, 감사합니. 다음에 오실 땐 더 달라진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밝은 미소로 배웅했다. 손흥민이 마무리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저도 곧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크니 가능하면 다시 오겠습. 그때는 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성철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바짝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저야말로 다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리고 그가 나가는 길에 맑은 햇살이 그의 뒤를 비췄다. 내리쬐는 봄볕만큼이나 사람들 마음속에도 따사로운 변화의 기운이 퍼져 있었다. 이미 SNS와 언론에선 해프닝이었지만 회사가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회사 측의 달라진 태도를 응원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날 저녁 전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댓글은 긍정 일색이었다. 큰 문제였지만 빠른 대처와 개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한 게 정말 멋집니다. 손흥민 선수와 회사 모두가 이득을 얻은 좋은 사례네요. 접근성 개선 모델이 확산되면 정말 도움이 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등이 이어졌다. 며칠 후 손흥민이 한국을 떠나며 공항에서 인터뷰를 마치던 중 마지막으로 묻기자에게 말했다. 결국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다면 기쁨니, 그리고 회사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주었잖아요. 작은 갈등에서 큰 의미를 찾아낸 셈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번 일을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본보기로 평가하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절대로 침묵하지 마세. 그게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전시장 현장 영상을 리뷰하던 유튜버가 마지막 멘트로 이렇게 전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도 이런 사례 있으면 공유해 주세. 함께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소동이 일단락되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 그리고 작은 용기가 모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이었다. 변화된 전시장의 풍경, 사과문이 붙은 벽면, 접근성 모델 시승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환한 표정, 언젠가는 손흥민이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또 다른 멋진 이야기가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남긴 채. 그럼 모두 잘 지내세. 다음에 만날 땐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차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것엔 갈등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할 내일의 이야기였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한쪽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외치며 영상을 마무리했지만 이미 많은 이가 그 영상을 통해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